먼저 살펴볼 이슈는요, 국회의장 경선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총장님, 우 의원 경선 승리 예측하셨어요? 예측까지야 못했죠. 근데 박빙이라고는 봤어요. 아, 박빙이라고는 보셨어요? 어떻게 뭐 민주당 내 뭐 동태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경선 네네. 있는 날 아침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전날 이제 취재를 부랴부랴 좀 취재를 했죠. 그럼 바로 직전 그럼 취재를 하셨던 거네요. 그 바로 직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이게 뭐 대화도 하고 어디 소주라도 한잔 하는 애들은 이제 다 중진들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거기에서는 전부 추미애 될까봐 한 걱정들을 하는 분위기라고요. 겪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추미애 후보의 과거 행적 때문에 예. 뭐 워낙 독불 장군이었으니까 그 살아온 게 그러니까 많이 걱정들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초선들은 대개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좀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초선의 수가 적지 않았어요. 이게 초선이 70명이고 재선 이상이 이제 100명인데 뭐 그 전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초선들 70명 중에서 한 10명은 자기들이 확보를 했는데 한 10표만 더 끌어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러더라고요. 재선 이상급은 막판에 그냥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기류가 저도 한 2, 3일 전에 알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뭐 좀 대화가 소통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 보니까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재명 맹심이 들어간 추미애 대표가 압도적으로 될 거다 이런 건데 이건 해볼 만하다. 아니 근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쏠려 있었던 거는 맞는 거예요? 그 맞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말로만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큰 실수인데요. 원래 결선제도가 있으면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중에 그 결선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법부의 수장을 놓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대표가 개입을 해서 그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전 그건 해선 안 될 짓일 뿐더러 큰 실수였다. 이재명 대표의. 그렇게 보죠. 어쨌든 우원식 의원은 경선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 우원식 의원한테는 그러면은 뭐 교통 정리라고 할까요? 의중이 전달이 안 됐다 보면 되나요? 아니죠. 됐는데 본인이 나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개딸들한테서 그때부터 공격이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너 사퇴하라고. 우원식 의원은 버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죠. 그래서 이제 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영국의 액턴경의 그 박사 철학자 그분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린 게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 리더십, 이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그런 출마의 기회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박찬대 그 의원을 단일 후보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의원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어서 그 당선된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또 이렇게 교통정리해내고 차마 우원식 의원한테는 나이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접근을 못한 거죠. 앞에 계신 유인태 선배님도 얼마나 정말 따끔한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한마디로 개 빼다고 같은 행편없는 짓을 한 정당이 어딨냐고. 당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뭐 누가 당선됐습니다 하면은 박수가 막 나오잖아요. 뭐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표정만 보면은 우원식 의원도 추미애 당선인도 좀 예상을 못했나?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분위기? 근데 원내대표 여기 지냈지만 원내대표 주력 경선 때도 그 진 사람 이긴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환호하고 이러진 않아요. 좀 진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당선된 쪽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습성이 네. 그 결과 분명히 나와서 아유 월등하게 89명이 원식을 찍었다 그러면은 예? 그분들은 뭐 좀 이렇게 미소라도 한번 흘려야 되는데 그 결과 나오는 순간 표정 관리 더 엄숙하게 더 그냥 야, 뭐 이러는 거죠. 거기서 얼굴 표정 술을 잘못 읽히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이제 원구성에 쉽게 말하면 의원들 18개 상임위에 배치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져요. 예. 그래서 표정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갖다 힘들게 한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위원장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간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결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대려 이게 원식 찍어놓고도 대려 표정 관리 더 엄숙하게 한 사람들 기가 차지고 나 딱 보면 알아요 나는. 네, 우원식 의원의 개인기를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 의원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그 학창 시절 뭐 학생 운동 하다가 뭐 옷고도 치르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정통 그 정치인의 길을 온 거예요.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들어온 예. 친구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잘 알려면 계파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민평연이라고 우원식 의원이 속했다고 하는 데는 저기 돌아가신 이제 김건태 선배 저거라 뭐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예. 일종의 그냥 친목 단체 비슷한 거고 나머지 뭐 더 미래다 뭐 어쩌고 뭐 몇 개 있는 예. 것들은 되게 의견 그룹이니까 뭐 누가 거기 소위 그 보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 뭐 누구를 집단적으로 밀고 뭐 이런 개파는 아니에요. 예. 그럼 최근 기류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맞는 거죠? 거긴 제일 먼저 친명 경선 때 예. 이낙연하고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가서 거기도 친명 중에 친명이죠. 친명 중에 친명이다.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태 선배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김건태 선배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정치적으로 잘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김건태 선배가 저하고 좀 저도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외적으로 닮아서요? 그렇죠.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원식 의원 있는 사람들도 건태님 너무 닮았다고 뭐 그런 얘기 가까이 했었죠. 이분은 좀 정치적으로 이리 보면은 항상 그렇게 주류에 서지는 않아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측에 주류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원식 의원이 또 당선이 돼요. 그때 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그걸 국회에서 뭐 그래도 조약 행시라도 좀 뒷받침을 해서 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두려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뒷받침을 위해서 애쓰는 원내대표 초기 예.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랬던 우원식 의원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박이 되셨어요. 그 명심이 추미애인데 그 추미애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이 주인되는 뭐 소리를 소위 친명 핵심들이 많이 하는데 예? 그 당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강성 당원들한테 끌려가면 그 망하는 거죠. 그 국민의힘 저 21대 총선 때 망한 게 이번 말고 지난 총선에서도 예. 황교안 대표가 그 태극기 부대 맨날 광화문에 가서 같이 놀다가 그 망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충성스러운 개딸들은 예.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미애 당시 위원회 그 인상이 워낙
세게 각인이 됐죠. 저 사람을 이제 국회의장 시켜놓으면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꼼짝 못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 아니냐. 그게 바로 40만이 넘는 흔히 뭐 70만까지 보고 있는 이 개딸들의 그 적극적인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그 추미애로 나온 거죠. 특정 정당의 국회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 후보를 보는데 당원들의 여론조사까지 그 수치가 왜 언론 보도가 됩니까? 그런 게 작업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요번에 그 의장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다는 그럼 의장이 돼가지고 맨날 뭐 무슨 대변인처럼 야당 대변인처럼 정부 공격을 하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아니 근데 의장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기대하냐 이게. 추미애 의장이 됐다고 가정하면 뭘 막 가령 그런 식으로 좀 과한 행동을 하면 예. 그 민주당 지지율만 더 떨어뜨리고 본인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거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아니 근데 경선 결과를 비판하는 거는 지지층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도 이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지층 주장에 좀 호응하고 나섰어요. 김민석 의원.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늘 참. 그러니까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와 정책위 의장하고 이런 분들이 이 단일 대우가 흔들리면 이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수석 최고 정책위 의원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당선됐는데 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직도 갈 길 멀다 그러면서 상처받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고 위로한다. 그러면 의원식 집에 국회의장 당선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적절치 않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최고위원 입장에서 위로는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그래도 이 뽑힌 참 원식 의장이 돼도 네.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요. 뭐 그런 정도의 위로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사과는 그 사과를 하면 그 뽑힌 사람은 잘못 뽑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건 좀 과한 거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탈당하겠다는 사람은 나가주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에요. 당원들. 아니 그런 당원들 있으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다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민주당을 지금 망치고 있는 사람들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유인태 선배님처럼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또 저런 정서를 이런 다각적인 그런 의견, 의사 저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수 진영이 지금 위험을 하죠.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은 위험하거든요. 경선이면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지층의 반발, 뭐 의원 간의 설전에서 보셨듯이 후폭풍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명심을 눌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까요? 미미하게나마 있겠죠. 미미하다 그런데? 조그맣게 금이 갔겠죠. 근데 저런 이제 아직 건물이 뭐 전체적으로 아직은 안전 진단을 해도 튼튼하게 나오겠지만 저런 균열이 좀 누적이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르겠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뭐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는 뭐 공고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자연스럽게 연임을 한 그 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미
8분 농선은 넘었다고 봐요. DJ와 비경과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국회의장 선출을 하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을 읽고 본인 아마 아연 실색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다 100% 굴러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입장도 아마 참모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러면 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딸들 이런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또다시 작년 9월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찬성표 29명을 색출해내고 그 결론은 올 4월 총선에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불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전당대회라든지 민주당 향후 리더십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김대중 총재 얘기가 나오죠. 사실 김대중 총재는 자기 이름으로 된 공천장을 가지면은 국회의원을 수십 명 이상을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령 김상현, 정대철 같은 비주류가 있어가지고 김영한 원내 총무가 그렇죠. 떨어졌어요. 신기하게 그때도 경선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경선을 해서 저쪽 비주류 김상현, 정대철이면 신기하 의원이 원내 총무가 당선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에 그런 비주류가 그렇게 하는 게 당의 그런 그 당을 더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총장님은 그 말씀을 꾸준히 하셨지만 사실 당내 최근 분위기는 안 그랬었던 글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걱정이라는 거예요. 맨 개딸들 눈치나 보고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총선도 이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면 끝나잖아요. 예. 그러고 민주당이 이 꼬라지 나면은 지난 또 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그것도 당원들한테 전부 물어가지고 후보 냈잖아요. 그 이제 당원 고치는 거를. 예,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무슨 꼴이 났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네. 그걸 잊었냐 이거예요. 내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대항마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상황인데